네, 이번에는 삶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공부들은 안타깝게도 삶과 만나는 지식의 형태가 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해왔던 많은 공부들, 암기식 공부들은 대체로 삶과 만나거나 삶에서 놓는 질문이 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지식이 삶과 만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뭐 멀리 가볼 것도 없습니다. 일단 삶과 만나지 못하는 지식은 그것을 배우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했던 많은 공부들이 재미있었습니까? 재미없었죠. 특히 어느 과목요? 네, 수학요. 수학과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죠. 도대체 그렇죠. 여러분, 뭐, 미분적분, 도대체 내가 이거 배워서 어디 쓰겠냐? 뭐, 이렇게 해서, 뭐, 마지못해서 할 수밖에 없었죠. 시험만을 위해서, 입시를 위해서, 그죠? 재미가 없고, 막 달달 외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떤 지식, 그러면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지식이 재미가 없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중고등학교 해왔던 많은 공부들이 재미없었을 텐데, 그러면 그 지식이 나쁜 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지식 나쁜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못 가르쳐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지식이 학생들의 삶과 관련되는 형태로 제시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뭐 반대로 삶과 만나는 지식은 달라요. 솔깃솔깃합니다. 관심 있습니다. 흥미진진하죠. 그죠? 뭐 그런 것도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어떤 거요? 어, 뭐 그런 거요? 네, 아무튼 저도 마찬가지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들처럼 이런 청춘 때는 어떤 지식이 재미가 없었는 거 하나가 있다면 육아와 관련된 지식 정말 재미없었습니다. 재미도 없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특히 제가 제일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결혼했는 사람들끼리 모인 자리에 이제 같이 끼어서 뭐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시간 정말 지루했습니다. 왠지 압니까? 이 사람들이 모였다면 맨날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밖에 안 해요? 근데 애들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지루하죠. 재미가 없죠. 그럼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재미없어라. 아니면 뭐 애가 좀 아프기 슬프라면 에이구 무슨 팔불출도 아니고 애 조금 아픈 걸 가지고 저렇게 호들갑 떤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혼을 해서 애들을 키워보니까 전 다더라고요. 뭐 지금도 보세요.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초중고등학교가 지금 뭐 오늘 당장 뉴스에 봐도 개학을 연기를 하느니 마느니. 근데 한편 생각하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이거 뭐 특히 요즘 애들을 보면은 뭐 어린 유아다라든가 초등, 중등, 고등까지 거의 환자가 없어요, 사실은. 설령 있다 해도 금방 완쾌다 해버리고 얘네들은 별 지장이 없어요. 그래도 지금 우리 지금 이 사태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달라요. 이 부모가 돼 보면 예를 들면 애들이 아프면은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뭐 그냥 계약해도 되지 뭐 애들도 뭐 죽는 거 없다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모 마음이 되면 전혀 아주 왜냐면 파급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굉장히 논란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지식이 그때는 진짜 재미없지만 지금은 굉장히 그런 이제 육아 이런 얘기만 저는 뭐 이제 육아와 관련된 건 좀 지나기 때문에 뭐 덜하지만은 지금 초등 중등을 둔 애기 엄마들 부모님들은 굉장히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뭐 아니면 어떤 지식이 재밌냐 그 삶과 만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뭐 어떤 경우도 굉장히 많죠. 뭐 그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 여러분들로 치자면 남학생 여학생이 있을 텐데 군대 얘기 그죠? 그죠?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군대 이야기 하면 아유 솔깃솔깃합니다. 특히 군대 가야 되는 사람들은 막 군대 얘기 나오면 막 기가 솔깃솔깃하죠. 막 뭐 군대에서 뭐 유격 훈련이라느니 화생방 훈련이라느니 뭐 이런 문제들을 들어보면 정말 막 기가 솔깃솔깃합니다. 여학생들은 어떠해요? 별로 관심 없죠. 야, 이거 제가 강의실에서 잠시 이제 재미난 얘기로 이렇게 군대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한번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정말 웃기는 건데 저도 이제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군대 얘기가 좀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로 뭐 시큰둥하지만은 여러분들 만날 땐 정말 솔깃솔깃했는데 하나만 하자면 와 군대 참 여러분들 남학생들 군대 가야 되는 남학생들 좀 이렇게 잘 챙겨줘야 됩니다. 정말 힘들어요. 제가 처음에 군대 갔을 때 머리를 감고 저 거울을 봤을 때 굉장히 막 눈물 날 것 같았어요.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하루 종일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 정말 고달프거든요. 그러면 막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 중에 하나가 총이에요. 사실은 총 3점 몇 킬로 돼서 그냥 잠깐 들고 있는 거 별로 안 무거운데 하루 종일 이걸로 뭐 체조하고 뭐 연습하고 하면 나중에 뭐 더덜더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친구들끼리 이렇게 군대 동기들끼리 이렇게 하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나서 뭐 그냥 지나가는 차에 몸을 던져가지고 죽을까 뭐 이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죽고 싶다는 이런 생각 듭니다. 근데 웃긴 게 군대에서 제일 무섭다는 훈련이 뭔지 아세요? 네. 화생방 훈련이라는 거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이제 잠시 짬을 내는 건데 화생방 정말 섬찟합니다. 뭐 들어가기 전에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좀 참으면 되지 뭐 하고 뭐 숨 좀 참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생방을 딱 갔는데 그래서 이제 뭐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조교들이 와서 막 앞에서 온 친구들을 막 토하고 막 침 흘리고 하면 이제 좀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숨 좀 참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서 들어갑니다. 더벅 들어가서 이제 제가 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막 방독면 쓰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덜컹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조교들이 막 중간에 모락모락 이렇게 연기가 가스가 오는다. 저거 맡으면 큰일 나 하면서 막 이제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래 이제 숨 참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숨이 참을 수 있게 하질 않아요. 그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뭐 앉아 일어서 막 훈련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럼 숨이 어느 정도 찹니다. 그러면 방독면 벗어 아니면 뭐 이거 정하기 빼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막 빨리 빼면은 먼저 안 되니까 가능한 늦게 빼려고 막 가능한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안 빼 하면서 막 하면 막 그래도 가능한 천천히 빼는 거예요. 그래서 숨 한번 하고 팍 차는 거예요. 그쯤 되면 이제 옆에 먼저 빼는 친구들 막 왁 하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왁 하고 막 죽을 인상을 쓰는 거예요. 그래 맡으면 내가 하면서 꼭 참고 있습니다. 근데 참을 수 없어요. 그때쯤 되면 또 앉아서 군가불 하는 거예요. 뭐 사나이로 하면 그럼 저는 입만 빵빵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근데 도저히 못 참아요. 안 되겠다 싶어가 조금은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했다가 후 하고 하는 순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아까 앞에서 모든 훈련을 하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화생방에 들어가서 깻을 한번 마시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살고 싶다는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 경험을 하자면 숨 한번 떡 들이쉬면 공기가 안 들어와요 입으로. 여러분들 숨 참다가 하면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안 들어온다고 생각했어요. 공포가 가면 막 전율이 쫙 이러면서 공포감이 쫙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막 이게 뭐지 하다가 막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고통에 빠져요. 그러고 난 뒤에는 막 온 데서 막 화끈화끈거리면서 막 따가운 거예요. 막 침 흘리고 코하고 막 침이 막 바닥까지 안 떨어져요. 이야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게 이제 군대생활 하생방의 경험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우스개로 얘기합니다. 평소에 힘들어서 죽겠다는 거 다 뻥이다. 진짜 무서운 건 어떤 생각 드는 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다. 근데 화생방이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얘기를 제가 잠시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우리는 그냥 우스개로 막 재밌게 놀지만 군대 가야 되는 친구들은 막 아주 막 공부감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합니다. 왜? 이 남자들은 이게 삶과 직결되고 만나는 게 때문에 솔깃솔깃 하는 거예요. 우린 그냥 재미난 얘기 정도로 치부하지만 여학생들은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지식이 삶과 맞닿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전공 공부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오느냐 하는 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문제라는 거죠. 이걸 말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시는 전공 공부가 솔깃솔깃 진지하게 관심 있게 다가옵니까? 물론 힘들 수는 있지만은 관심 있게 다가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이거 왜 하고 앉아 있어야지, 재미없다, 지루하다, 뭐 이런 식으로 다가옵니까? 만일에 제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교육학 수업이 솔깃솔깃하게 다가옵니까? 아니면 내가 왜 이걸 하고 듣고 앉아 있어야지 이런 생각 듭니까? 만일에 마지못해 억지로 하고 있다라면 이제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죠. 뭐 당장 학교에 들어왔으니까 성적은 받아야 되죠. 학점은 받고 졸업은 해야 되고 교사를 하고 싶잖아요. 미안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해서 내가 설령 교사가 되어본들 이 교사 생활은 내 삶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거는 삶이 되지 못하면, 삶과 만나지 못하면 뭘로밖에 안 다가와요? 네, 돈벌이로밖에 안 다가오죠. 이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이왕이면 물론 직업을 해서 돈을 버는 건 중요한 거지만은 삶과 만나면서 그렇게 해서 해야 의미 있지.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우리가 직장 생활 하루에 거의 반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거를 매일 억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부터 내가 왜 이걸 하고 앉아 있지? 유일하게 이제 월급 날만 바라고 살려면 1년 하루 내 생애의 반이 그냥 날아가는 거,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억지로 하는 일들을 하면서 반평생을 날려야 되는 거잖아.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의 전공이 재미없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했듯이 그러면 그 지식이 나쁜 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교수님들이 못 가르쳐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내 전공 공부가 내 삶과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전공 공부가 늘 삶과 만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삶이 뭘까요? 수업 시간에 삶이 이거다라고 뭐 저거다 쉽게 말하는 건 어렵지만 우리가 편의상 간단하게 우리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 삶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 삶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뭘까요? 뭐 동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바로 스스로를 존속시킨다. 이게 스스로를 존속시킨다라는 게 뭐예요? 생존을 이어나가는 게 생명체 삶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생명체와 무생명체의 차이가 하나가 있다면 바로 스스로 존속시키려는 노력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 무생명체죠. 내가 무생명체를 때린다고 해서 얘가 나한테 시비를 걸거나 뭐 저항을 하거나 하진 않죠. 반면 우리 같은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막 이렇게 하면서 저항을 하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살짝 건드리면 내가 오늘 걸렸어 하면서 막 고소하고 난리 나겠죠. 아무튼 그런 것들은 스스로를 존속시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명체가 스스로를 존속시킬 때 어떤 방식으로 존속하느냐 한번 볼까요? 스스로를 우리가 존속시킬 때 어떤 방식으로 존속시키느냐? 바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에너지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돌려서 내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에너지를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돌려서 내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에너지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뭐 아주 기본적인 에너지, 뭐 예를 들면 공기, 음식, 물, 뭐 이런 건 당연히 물리적인 에너지는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 뭐 우정, 학교, 국가, 사랑 이런 비물리적인 것들도 모두 다 나를 둘러싸는 주위의 에너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나한테 잘 이용해서 내한테 유리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체는 물론 넓은 범위로 하면 이기적인 거예요. 그 자체로. 왜?
모든 것들을 내 유리한 형태로 돌리기 때문에 비록 내가 선행을 하는 것도 이런 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뭐 이기적까지는 아니라도 내가 내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선행을 하는데 막 불쾌감이 와요. 안 하겠죠 당연히. 내한테 기쁨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돌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제 수업을 듣는 이 이유도 따지고 보면 저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저는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수업 듣는 것은 저를 하나의 에너지로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앉아서 수업 듣는 거예요. 아닙니까? 혹시 이 중에 절 위에 앉아 있는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내가 밥 사줄게.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를 둘러쓰는 모든 환경들, 이게 전체 다 에너지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돌리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내 스스로를 존속시키는데 만일에 우리 인간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에너지를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돌리는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때부터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면 바로 존재 양식을 잃어버린다. 말 그대로 이렇게 무생명체가 되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에너지를 나한테 유리하게 돌리는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면 바로 존재 양식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치면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 생명체가 거기 존재 양식을 잃어버린다고 할 때는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존재 양식. 바로 개인적 측면의 존재 양식과 사회적 측면의 존재 양식을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각 개인의 존재 양식은 바로 뭐냐? 바로 미래지향적인 삶을 꾸려나가는 겁니다. 뭐라고요? 미래지향적인 삶.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저한테 수업을 듣는 이유는 그래서 저를 하나의 에너지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생존을 유리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보다 나은 미래지향적인 삶, 미래의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사회는 뭐냐? 사회는 미래지향적인 삶 이런 것보다는 바로 사회의 존재 양식은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연속성이 뭔지는 아시죠? 연속성이라는 것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거. 이게 연속성인데 연속성이라는 말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교육에서 연속성이라는 건 자주 쓰는데 우리 인간 삶이든 사회든 비연속성은 없습니다. 모든 게 연속성인데 이게 바로 존재 양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회는 여기 여러분들이나 저나 앞으로 뭐 몇 수십 년 지난 뒤에는 뭐 100년 안에 다 죽죠. 그러면 우리 각 개인이 다 죽더라도 사회도 함께 없어집니까? 없어질 것 같죠? 아니죠. 사회는 연속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연속됩니까? 바로 우리 각 개인이 죽더라도 소멸되더라도 우리를 대신하는 다음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연속됩니다. 그 예를 들면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수업을 받아서 지금 있는 것도 지금 우리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앉아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사회의 존재 양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 각 개인의 존재 양식이라고 했는데 개인의 삶이든 사회의 삶이든 이렇게 존재 양식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무슨 도달이냐 하면 개인이든 사회든 존재 양식을 유지하려면 뭔가 활동을 해야겠죠. 그 활동이 어떤 성격으로 갖고 있느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걸 한번 해볼까 하는데 한번 볼까요? 이건 편의상 제가 약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지우고 개인이 사회부터 해볼까요? 사회가 존재 양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활동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사회가 연속성을 유지하려면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현재 우리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줘야만 연속성이 유지되겠죠. 그러면 사회가 우리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것들을 뭐 언어, 가치관, 습관, 목적의식, 뭐 문화 이런 것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주는 이 일은 뭐를 통해서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죠? 말하자면 사회가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종류의 활동은 바로 교육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사회의 존재 양식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의 삶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바로 뭐하고 동일시된다?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 바로 교육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적인 형태. 그래서 사회가 연속성을 유지해서 하는 모든 종류의 활동은 바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단순한 뭐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뭔가 아까 얘기했던 존재 양식, 미래지향적인 삶을 꾸려가기 위해서 하는 모든 종류의 활동은 좀 넓게 보면 교육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어떤 개인을 만났어요. 그러면 단순한 잡담이나 이런 것들은 뭐 존재 양식, 미래지향적 뭐 이게 교육적인 형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좀 더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다고 가정해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의 모습을 비추어서 나를 바꿔 나갑니다. 이 사람 또한 나에 비추어서 자신을 끊임없이 수정시켜 나가죠. 그러면 이 형태 속에서 교육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의 삶에서도 각 개인의 삶은 바로 교육과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인이든 사회든 바로 존재 양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종류의 삶은 바로 교육적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삶과 교육은 동일시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거꾸로 말하면 교육은 뭐다? 바로 삶이 된다. 교육은 뭐라고요? 바로 우리 삶이 된다는 겁니다. 교육은 바로 우리 삶입니다. 이거 제가 첫 이제 2주차 우리 강연에서 제일 좋아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바로 교육은 바로 뭐라고요?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바로 우리 삶입니다. 제가 왜 이게 감동적으로 좋아하냐면 제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사 생활을 하든 뭐 밖에서든 누가 물을 때 선생님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머리 이렇게 긁으면서 글쎄요 뭘까요? 뭐 교육은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물론 맞는 말이지만은 좀 감동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만일에 어떤 사람이 선생님 우리 애가 선생님 너무너무 수업을 잘한다고 하시던데 선생님의 교육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할 때 좀 그렇게 감동적이 영혼 없는 대답을 하지 마시고 부모님 바로 교육은 우리 모두의 바로 삶입니다 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멋있는 말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실제로 왜 교육이 삶이냐 하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누가 만은 그렇게 묻진 않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야 너희들 교육 뭐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교직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 교육이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누가 묻는다면 머리 붓고 긁고 글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대답하면 폼 납니다. 이렇게 교육이 복잡하고 어렵고 잘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삶이 복잡하기 때문에 바로 교육이 삶이니까 바로 우리 삶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면 오 하겠죠.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실제로 교육이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교육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바로 삶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주 먼 옛 조상 시절 뭐 기껏해야 나무 열매 따먹고 뭐 물고기 잡고 이런 이제 수렵 채취인 시절의 삶이 있었어요. 그때 삶은 단순했죠. 뭐 그냥 물고기 이렇게 잡으면 돼. 뭐 이건 뭐 삶이 단순했기 때문에. 그러나 만일에 그때 있어서도 교육이 있었다면 아마 그때 교육은 단순했을 겁니다. 왜 삶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뭐 물고기 이렇게 잡으면 돼.
열매 이런 건 먹으면 되고 저런 건 먹지 않아도 먹으면 안 돼. 뭐 이것만 가르치면 됩니다. 왜 삶이 그렇게 단순하니까 교육 또한 그렇게 단순한 것만 가르치면 됩니다. 그럼 오늘날 삶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아니죠. 굉장히 복잡하죠.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복잡한 삶과 함께 가는 교육 또한 복잡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물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너 교육과 별거 아닌 거 제대로 못할래?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면 속으로 한 방 먹이세요. 저처럼. 야, 네가 교육을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려고 보니까 네가 좀 삶을 단순하게 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따지고 보면 뭐 삶 별거 있습니까? 먹고 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인생 뭐 있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속으로 한 방 먹이면 돼요. 야, 그래, 그냥 네가 교육이 그렇게 별거 아닌 걸로 보는 거니까 네 삶이 좀 물론 그렇게 보면 안 되겠지만은 무슨 말인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교육을 쉽게 보지 말자는 거죠. 왜? 쉽게 본다는 것은 삶을 쉽게 본다고 단순하게 본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을 이왕 한 번뿐인 인생 삶을 이왕이면 좀 더 진지하게 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교육을 쉽게 설명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하세요. 교수님께서 야, 교육은 삶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내 최선을 다해서 복잡하게 설명하려면 내 노력을 해보겠다. 그러나 쉽게 설명해 달라고 하지 마라. 왜? 나는 삶을 좀 더 이왕이면 진지하게 보고 싶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수업 이제 암, 삶 그리고 교육이었는데 원래 오늘 주제가 암 얘기 한번 볼까요? 암 여기서 봅시다. 아까 개인이든 사회든 존재하는 중에서 교육을 통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이게 참 좋아하는데 제가 오늘 수업 원래 우리가 암, 삶 교육이었는데 맨 처음에는 이 세 주제가 서로 별로 관련성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수업이 끝날 때쯤 되니까 뭔가 하나로 엮이는 것 같죠? 이렇게 알문 지식과 같은 것이고 알문 지식과 하나이고 암과 삶은 요 표시는 만남 뭐 이렇게 알문 삶과 만나야 되고 삶은 교육이고 교육은 삶이다. 이런 하나의 논리를 통합니다. 뭐라고요? 알문 삶과 만나야 되고 지식은 삶과 만나야 되고 이 지식은 삶은 교육과 하나다. 그리고 교육은 삶이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알문 삶과 만나고 이제 저처럼 알문 삶과 만나고 삶은 교육이고 교육은 삶이다 라는 이 주제를 놓고 보면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업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암 지식을 가르치고 배웁니다. 근데 이 지식이 내 삶과 만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결론에 도달해요.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지식, 새로운 알을 알게 된다면 그만큼 내 무엇가 달라지는 걸까요? 네, 바로 내 삶이 그만큼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가치로운 일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된다면 그만큼 내 삶이 달라진다. 물론 낱낱의 지식들은 암들은 내 삶을 달라지는데 많이 기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쌓인다고 가정해 보세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평생 동안 내가 이 교육을 통해서 교육이라는 문제를 고민하면서 좀 더 나은 형태의 교육을 생각하고 고민한다면 나는 내 삶을 끊임없이 반성하고 좀 더 나은 형태로 이끌어 가려는 이런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먼 훗날에 되면 내 삶이 얼마나 많이 달라질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교직은 천직이다 라고 했죠.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하는 일들을 통해서 교육이라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내 삶이 그만큼 달라지게 하는 이 일보다 더 하늘이 특별히 나한테 준 선물처럼 준 이런 직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 세상에 보면 실제로 그런 걸 통해 보게 됩니다. 밖에 보다 보면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에이 이런 손가락 에이 저 배운 사람이 저 많이 배웠다면서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이렇게 우리가 비난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때 그 사람이 많이 배웠다는 것은 그 지식들은
자기 삶을 달라지는데 거의 기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양 그꼴로 사는 겁니다. 반면 비록 배운 양은 적지만 내 배운 것이 내 삶을 늘 달라지게 했다. 예를 들면 요즘 이런 코로나 사태 때 안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뉴스를 가끔 보게 됩니다. 보다 보면 자기도 형편이 어려운데 내가 나라에서 이렇게 받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귀한데 보태 쓰라고 뭐 이렇게 마스크 많지는 않지만 몇 개라도 이렇게 갖다 주면서 귀중한 데 쓰라고 하는 거 보면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도 비록 그분들이 많이 뭐 학벌은 낮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많이 가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배운 것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운 것들이 늘 자기 삶을 달라지는 데 기여했다면 늘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 이게 바로 이 배운 지식이 삶과 만날 때 바로 가능한 이런 일들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암, 삶 그리고 교육이었는데 늘 알면 삶과 만나야 되고 삶은 교육이고 바로 교육은 뭐라고요? 바로 삶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어느 자리에 가든 내 하는 일들이 늘 내 삶이다 라는 어떤 자세로 살아간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가치 있는 삶을 살 것 같습니다. 잊어버리시기 마시고, 자,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는 걸로 하고, 지금 별일 없으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날 텐데, 뭐 지금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별일 없으면은 우리가 강의실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 그냥 우리가 나중에 또 수업 상황에서 가면 또 자세한 건 하도록 하고, 우리가 오늘 온라인 수업으로 했는 것들은 뭐 한 페이지 정도 뭐 감상문 또는 문제의식이 있어 아까처럼 뭐 나는 뭐 마무리는 이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 가량 써도 좋고, 뭐 편하게 한 페이지 가량 제출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우리 온라인 수업 들은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날 동안 몸 관리 잘 하셔가지고 별일 없이 강의실에서 즐겁게 웃으면서 좀 아무래도 이렇게 수업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감이 좀 떨어지고 여러분도 좀 불편했을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다는 사정이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좀 불편했음에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강의실에서 좀 정말 살아있고 생생한 이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